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은 부잣집으로 보내고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데려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여자가 알뜰하고 꼼꼼하게 살림을 잘할 테니 며느리로 들이는 게 좋다는 말인데요. 가만 보면 이건 다 옛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딸도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며느리도 부잣집에서 데려오고 싶어 하니까요. 그건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대면에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제 친정 재력을 확인하시자마자 바로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눈치를 챘지만 그땐 애써 외면하고 싶었어요. 돈 좀 밝히면 어떠냐,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돈 문제만큼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도 없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놈의 돈 때문에 아들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하지만 정작 초등학생 때는 딱히 말을 걸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서로의 존재에 대해 무심했어요. 일단 성별도 달랐고 같이 노는 무리가 달라서 어울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희 부부가 나온 고등학교는 특목고라서 살던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런 탓에 동창을 만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거기서 딱 만났지 뭐예요. 솔직히 저는 고등학교에서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얼굴이 낯익긴 했지만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아는 척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윤서영 맞지? 땡땡 초등학교. 안녕? 와, 여기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반갑다. 나도. 그런데 너 내 이름은 알아? 나 성준이야. 김성준. 그때 남편이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난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나는 상대 이름을 아는데 상대는 내 이름을 몰라주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너야 초등학생 때부터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만 난 아니잖아.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남편 말대로 제가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유명하기는 했어요. 비록 잠깐이긴 하지만 아역 탤런트로 활동했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쪽에 소질이 있었다면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배옥감은 아니었어요. 그저 운 좋게 발탁된 덕에 드라마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제가 6학년이 되고부터는 부모님이 연예계 일을 그만두게 하셨어요. 공부에 집중하려면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 역시 연기에 대해 미련이 없던 터라 부모님 뜻에 따라 공부에 매진했고 그러다 보니 외고 진학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 했다기보다는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은 덕분이었죠. 반면에 남편은 오롯이 자기 힘으로 외고에 들어왔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따로 학원에 다닐 수가 없었다나 봐요.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온 외고였지만 남편은 입학하고 2달도 안 돼서 인문계로 전학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외고 학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쌌거든요. 등록금도 비싸고 스쿨버스비에 그 밖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예전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자기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외고에 합격했다고 친가와 외가에서 수백만 원씩 축하금을 받았던 저로서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똑같이 외고에 진학은 했어도 남편은 저희 학교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과였고 중간고사에서 성적도 전교 2등을 했을 정도로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들게 이룬 성과를 놓쳐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담담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차라리 세상 탓을 하거나 억울하다는 말이라도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을 돕고 싶었고 국리 끝에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으신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서영아, 혹시 성준이라는 애 좋아하니?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질문에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아빠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외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전학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내막을 몰랐던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자신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장학금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랑 그 밖의 비용을 다 내주시겠다지 뭐야. 로또에 당첨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불과 며칠 전까지 담담해 보였던 남편은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속상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을 본 이래 그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날 그렇게 기뻤던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가정 형편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놓쳐야 하는 게 서러워서였고, 다른 하나는 저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말도 못 걸어보다가 이제야 드디어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 친구가 됐는데 그걸 또 놓치게 돼서 속상했다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걸 알고는 너무 창피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저 역시도 나름의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 친구를 곁에서 돕고 싶다는 거였죠. 부모 덕분에 금전적인 고생을 안 하고 살아온 저로서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던 남편이 기특하고 가여웠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돕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은 시간이 흘러도 잦아들지 않았고 오히려 애틋한 마음이 더 커져만 갔어요. 친구이자 이성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앞에는 대입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선뜻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대학에 합격하면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과 같은 대학에 들어가 CC가 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는 고2 때부터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고 남편은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둘 다 각자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만 간직한 채 말이죠. 처음 미국에 갔을 때는 가끔씩 이메일도 하고 스카이프로 전화통화도 하긴 했지만 시차도 있고 각자 학교 생활에 치이다 보니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고 그러다 결국엔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차에 외고 동창 결혼식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보는 동창들이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남편이 있지 뭐예요. 당시 남편은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군대에 다녀오다 보니 여자인 저보다 졸업이 늦어진 탓이었죠. 오랜만에 만나니 그 사이 많이 늠름해졌더라고요. 헤어질 때만 해도 아직 학생 티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어엿한 남자로 변해 있었어요. 눈에서 멀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만나게 되니까 예전의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뒤풀이가 끝나고도 헤어지기 아쉬워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마셨으니 말이에요. 왜 말 안 했어? 나 고등학교 때 장학금 준 사람이 너희 아버지였다는 거. 졸업하고 나중에서야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네 앞에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땐 내가 너무 어려서 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옹졸하게 너한테 오는 전화도 피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 연락도 안 하게 됐는데 오늘 결혼식장에서 널 다시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창피했는지 말이야. 내가 너 많이 좋아했었나 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 치부를 보인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 남편은 이후 저희 아빠를 찾아가 장학금을 주신 덕분에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더군요. 모르긴 해도 저희 아빠가 먼저 선을 그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얼떨결에 남편한테 이미 지난 고백을 듣고 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래서 이젠 내가 안 좋다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해보고 싶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냐고요. 아직은 학생이라서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취업을 하면 자기도 뭔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거라면서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장 사귀자가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사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첫 월급은 잠시 스쳐가는 흔적 같은 거라는 걸 말이죠. 취직만 하면 당당하게 제게 뭐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이 빠져나가고 카드값에 생활비, 교통비와 용돈 약간을 제하고 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사실 저는 이럴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생활비 외에도 여동생 등록금이며 시아버지 병원비도 감당해야 했으니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남편과 사귀고 2년쯤 됐을 때 아버님이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아버님 병원비 부담에서 해방되고서야 남편은 돈을 좀 모을 수 있었어요. 원래 계획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하필 그때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됐지 뭐예요. 시누이도 그렇고 상대 남자도 그렇고 둘 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서 결혼 자금은 당연히 양가 부모님 몫이었어요. 다행히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저희 시댁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저보고 집에 좀 들르라고 그러셔서 퇴근 후에 남편을 만나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난 돈 없다.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그러니 어쩌겠니? 큰애가 결혼 미루고 희주부터 보내는 수밖에. 너 적금 들어놓은 거 있지? 그거 깨서 희주 혼수 좀 마련해줘라. 어머님 말씀에 순간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냐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서영아, 네가 비록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준이 아빠 살아있을 때 결혼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 아니니? 그럼 우리 집 며느리나 진배 없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네가 희주 결혼자금 좀 마련해다오. 잘 사는 며느리 뒀다 뭐하니? 이럴 때 안 써먹고. 너희 집에서는 돈 몇 천이야 없어도 그만 아니니?
더도 안 바란다. 딱 3천만 해다오. 그 말에 남편도 저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희주 결혼 비용을 왜 서영이가 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뭐가 말이 안 돼? 솔직히 나나 네 아빠가 서영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했니? 나는 부잣집 딸내미 며느리로 들이기 싫었다. 사사건건 지네 친정이 잘 산다고 얼마나 유세를 떨 거야. 그래도 내가 100번 양보해서 니들 결혼 허락해줬는데 그 정도도 안 한다면 내가 뭐하러 부잣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이겠니? 암튼 내년이든 후년이든 니들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럼 니들 결혼 어림도 없으니까.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아버님이 입원해 계시던 병원을 찾았을 때 시부모님은 저를 반기지 않으셨어요. 딱 봐도 사치하게 생겼다거나 어른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유였죠. 그러다 며칠 뒤 남편을 통해 제 친정이 꽤 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태세를 바꾸시곤 제게 연락을 하셨더랬어요. 제 친정 재력을 보고 결혼 허락을 하신다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시부모님은 돈 얘기를 앞세워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더니 이제는 당신 딸 결혼 자금까지 대라니 정말 황당해서 한숨만 났어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편 생각이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과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해댔거든요. 심지어 시누이는 예식장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하더니 한참 설명을 듣고는 이러는 거예요. 언니라면 이런 데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름도 없는 웨딩홀에서 하면 엄청 쪽팔릴 텐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그럼 여기 말고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지 그랬냐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도 돼요? 사실 하고 싶은 데가 있긴 한데 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말 못했죠. 언니, 요즘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유행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인데 나 호텔에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결혼하는 당사자가 정할 일인데. 그랬더니 신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 돈 내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정해요. 언니, 그럼 나 호텔에서 결혼식 할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제야 신우이가 왜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예식장 비용을 나한테 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내가 내요? 내 결혼식도 아닌데. 그러자 신우이 표정이 싹 달라지더니 그러더군요. 뭐냐? 언니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쳐요? 애초에 언니가 나 결혼식 비용 대준 데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발뺌하면 안 되죠. 언니, 사람이 왜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화가 나는 건 누군데 자기가 더 화를 내고는 혼자 휙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상담 직원 앞에 덩그러져 남겨진 저는 헛웃음만 나왔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어머님이 제게 전화해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무서운 애구나. 그깟 돈 몇천 가지고 시누이 될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줘? 우리가 너보고 시누이 혼수를 해두라 그랬냐? 신혼집을 해주라 그랬냐? 꼴랑 결혼 비용 조금 보태달라고 그런 건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개망신 줄 수가 있어? 너 그러고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널 두고 한 소린가 보다. 내가 창피함도 무릅쓰고 며느리 되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내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눈물이 다 난다. 30분이 넘도록 울고짜고 그러다 화를 내기도 하면서 어머님은 제게 시누이의 결혼 비용을 내라고 강요하셨어요. 어머님 말로는 부탁이라고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협박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끈질기게 강요하는 어머님 때문에 결국 통화 말미에 가서는 해드리겠다는 말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거 그깟 3천 줘버리고 시댁에 점수 좀 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네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 나도 더는 너 귀찮게 안 하마. 대신 너도 성준이한테는 이번 일 비밀로 해야 한다. 내 자식이지만 어찌나 꾸정꾸정한 놈인지. 내가 저번에 너 왔을 때 결혼 비용 보태달란 말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기왕 좋은 일 하는 거 성준이한테는 꼭 비밀로 해야 한다. 알았지? 남의 집 딸한테 돈 해달라는 소리를 하는 건 괜찮으면서 당신 아들한테 쉬는 소리 듣는 건 또 못 견디시겠나 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두었죠. 그건 어머님 체면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제 앞에서 주눅들까봐 그래서 비밀로 했던 거예요. 물론 결국에 가서는 남편도 다 알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호텔 결혼식을 외치던 시누이가 예산 때문에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자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 제 선물은 쏙 빼고 왔더라고요. 그거야 뭐 상관없는데 그랬으면 조용히 입을 다물 것이지 저 열받게 한다고 주저리 떠들다가 예식장 비용을 제가 부담한 걸 스스로 폭로해버렸지 뭐예요. 그 바람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난리를 쳤다니까요.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두 모녀가 잠잠했어요.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죽는 소리 하는 버릇도 고쳤고요. 하지만 사람 성격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이듬해 저희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을 때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제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오빠 내외도 마찬가지였죠. 올케 언니는 자기가 좋은 혼처를 알아봐 주겠다고 몇 번이나 선자리를 주선했나 몰라요. 아가씨, 내가 올케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가씨보다 세상을 더 산 선배로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 자리가 마음에 들어도 그 집 식구들이 엉망이면 그 결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남자가 마음에 드니 좋은 것만 보게 되겠지만 결혼하고 1, 2년 지나봐요. 그땐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될걸요? 그땐 후회한다 해도 물리기도 힘들고 결국엔 평생 시댁 식구들한테 들들 볶여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결혼을 왜 해요? 아가씨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독하게 마음먹고 헤어지세요. 오빠도 저도 아가씨 보기 안타까워서 반대하는 거예요. 올케 언니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물든 정이 그렇게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제 남편은 시댁 식구들만 빼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요. 그래서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겨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하더라고요. 평생 명품백은 들어본 적도 없는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명품백 넘버까지 적어주시며 예단으로 가져오라고 그러시질 않나. 시누이는 자기 오빠 결혼에 한 살림 챙길 마음을 가졌는지 글쎄 자기 집 가전제품을 싹 바꿔달라고 그러지 뭐예요. 그것도 자기 오빠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된통 혼날 걸 알았는지 저한테만 따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제품명을 보내는 거 있죠. 시누이가 보낸 예단 목록을 보면서 난 내가 의사나 변호사랑 결혼하는 건가 생각했다니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시누이가 툭 하면 예단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밤낮 안 가리고 문자를 해대는 탓에 결국엔 걸리고 말았지 뭐예요. 휴일이라 남편이랑 혼수 준비하러 가전제품을 보러 갔는데 끊임없이 제 핸드폰이 울렸고 보다 못한 남편이 제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내다가 그 문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보내왔던 시누이의 위시리스트를 본 남편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고 당장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너 내가 서영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뒤에서 이런 짓거리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긴 말 필요 없고 앞으로 서영이한테 10원짜리 하나라도 요구했다간 그날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신우의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은 분명히 자기 엄마도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며 자기 엄마는 뭘 해오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솔직하게 명품백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없던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성준아, 그러지 마. 지금까지 어머님이 너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명품백 하나 해드리자. 따지고 보면 그 정도 받으실 자격 있으시잖아. 어차피 예단 준비하는 거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면 좋은 거 아니겠어? 매번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뿐인데 뭐 어때?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어머님께는 명품백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큰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식을 올리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신혼집 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워졌지 뭐예요. 원래는 남편과 제가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고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거절했죠. 내 집 마련은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요. 내가 언제 성준이 너 좋으라고 집 사주겠다고 했다니? 내 딸이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군만 말고 받아. 방 강제에 가까운 아빠 말에 결국 아파트를 받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으로 전세대쯤 갚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 뭐예요. 그 집 명의는 우리 성준의 이름으로 해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인데 왜 내 이름으로 해요? 서영 이름으로 해야지. 모르는 소리 마라. 어느 집이든 가장이 대접을 받아야 잘 되는 법이다. 그러니 서영이 너도 그렇게 알고 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명의 이전해라. 진짜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물론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당연하게 명의를 바꾸라고 하시니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얄밉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명의 이전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은 그럼 어머님이 내주실 건가요? 저희가 모아놓은 돈은 아가씨 결혼할 때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저희 결혼은 온통 대출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명의 이전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한테 부탁드리기도 그렇고요. 원래는 증여세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빠가 다 내주셨거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어머님이 굳이 명의 변경을 하라고 하시면 그 비용은 어머님이 대주시는 수밖에요. 못해도 수백은 깨질 텐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돈 나간다는 말에 어머님은 마음이 바뀌셨는지 더는 명의 이전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 우리는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게 되나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출산을 한 뒤에도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거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합세하면서 남편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저희 친정에서도 제 남편을 불러다 혼내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우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남편이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당신이 하준이 데리고 캐나다로 가 있는 건 어때? 어차피 애 교육 문제도 있고 일찍 가서 적응하면 낫잖아. 형님 내외가 거기 계시니까 안심도 되고. 말로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변 가족들로부터 저를 보호하려 그런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혼자 한국에 남겨두고 가는 게 걸리긴 하지만 사실 그때는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 때여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말고 캐나다로 떠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연락해 아이와 살 집을 구하고 서류가 준비되자마자 바로 캐나다로 떠났어요. 처음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을 떠나왔다는 해방감에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혼자 남아있을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통화도 자주 하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통 문자를 더 자주 하게 됐어요. 남편은 휴가 때나 주말을 이용해 가끔 캐나다에 들리기도 해서 한국에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돈독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 어떻게 캐나다로 생활비를 보내는지 의심일 갑법도 한데 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건지 지금 와서야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친정엄마가 캐나다로 놀러 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넌 한국에 안 가보니? 요전에 김서방 보니까 얼굴이 까칠한 게 안 됐더라 얘. 애 교육도 좋지만 네 남편도 좀 챙겨야지. 나도 한국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애 떼어놓고 가기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게 잘 안 돼. 그이 월급으로 여기서 사는 것도 미안한데 한국 한번 갔다 오면 수백만 원 깨지는 건 순식간이잖아. 얘는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김서방한테 가봐. 빈말이라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 걱정도 되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엄마 카드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남편을 놀려줄 생각으로 연락도 않고 갔죠. 그런데 남편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었는지 자꾸 번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30분도 안 돼서 남편이 달려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을 보니 엄마 말대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여보, 실은 우리 집 말이야 여기가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우리 모녀의 캐나다 체류비를 대느라 집을 월세로 주고 자기는 본가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친정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군요.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친정이 낫겠다 싶어서 친정으로 향했고 남편도 제가 있는 동안 저희 친정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지 뭐예요. 신우이가 집안 모임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어 보냈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2년에 한 번꼴로 집안 식구들이 모임을 하는데 저도 캐나다에 가기 전까지는 늘 참석하곤 했었어요. 아버님 형제들이 우애가 좋으셔서 원래는 매달 했던 가족 모임인데 다들 바쁘기도 하고 각자 사정들이 있어서 2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기간이 늘어나던 게 결국 2년에 한 번으로 정착되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모임이 바로 내일인 거예요. 씻고 나온 남편한테 내일 가족 모임 날이던데 갈 거냐고 물었더니 야근해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니까 저보고도 가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예전 같으면 잘 됐다 생각하곤 모임에 빠졌을 텐데 지난 3년 동안 시댁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낸 게 미안하기도 하고 모르면 모를까 문자까지 확인해 놓고 안 가기도 뭐해서 다음날 혼자 모임 장소를 향했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빠서 그런지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겨놓곤 약속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를 본 친인척들이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놀라지 뭐해요. 그때 큰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성준이 처는 여기 웬일이니? 성준이랑 갈라섰다고 들었는데 다시 재결합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이혼을 해요? 뭔가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애 데리고 캐나다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모임 때는 못 찾아뵀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는데 그럴수록 친인척들 표정이 더 안 좋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건가 하던 차에 남편이 식당 안으로 달려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는 얼른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보, 집안 어른들이 우리 이혼한 줄 아나 봐. 나보고 글쎄 뭘 하시는 줄 알아? 우리 재결합하는 거냐고 물으시지 뭐야. 그러자 남편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혼했다고 말했어. 안 그랬다간 당신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한국을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히 알려주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와 아이를 캐나다로 보낸 건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돈 욕심에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는 사기 사이트에 가입해 수천만 원 빚을 지고 거기다 그 돈을 다시 메우려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 일로 친인척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꿔서 쓰고 안 갚다가 몇 년 전에 실형으로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저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엄마가 자기 친정에서 도움받으려고 업자까지 고용했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랑 예림이를 캐나다로 보냈던 거야. 나랑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안 그랬다간 장인어른한테까지 돈을 빌리려 들 테니까.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하는 남편 표정을 보니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굳이 집을 월세 놓은 것도 어머님과 그 밖의 사람들한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였다니 기가 차더군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갈라섰다는 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나를 보호하려고 지난 3년 동안 남편 혼자 모진 화살을 받아냈다는 걸 생각하니까 고마우면서도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저만 혼자 편하게 지냈으니까요. 이후 저는 캐나다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당장 저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매일같이 살 부대끼며 살아서 그런지 더는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타박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시댁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이혼한 것처럼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누이도 그렇고 교도소에 계시는 시어머니가 제 친증에 빌붙으려 딴짓을 못하게 하려고 말이에요. 그 비밀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옆에는 제가 믿을 수 있고 저를 지키는 거라면 뭐든 하는 제 남편이 있으니까요. 돈보다도 귀한 단짝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는 내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